네, 12월 31일 일요일 12시 55분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저도 날짜 보고 놀랬어요. 날짜 보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영상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영상 올리면서 하루에 하나씩은 이제 영상 잘 올리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그러니까 아이 뭐 했대 일주일 동안. 게을러서 그렇죠 뭐. 그래서 오늘 내일 연휴 기간 동안 해서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본다고 했다가 못 봤었던 게임주, 조선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까지 해서 내일까지 해서 올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인데 얘가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뭐 5번부터는 개별 종목 차트 분석이니까 뭐 5번, 6번 제가 해놨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7번, 8번, 뭐 9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종목 차트 분석 영상은 뭐 본인이 시간이 없으시면 관심 있는 종목들만 보셔도 상관이 없겠으나 이번 1번, 2번, 3번, 4번 영상은 쭉 이어서 한번 보세요. 연속성 있게. 아, 더블맨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저 얘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 일단 뭐 나중에 까먹는 거는 각자의 사정이고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그게 다예요. 차트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자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뭐 F는 MA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원래 중요한 원칙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지. 그지? 예, 그 중요한 걸 우리가 캐치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할 뿐이지 정작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니까. 아니 하나야.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 하나니까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1, 2, 3, 4 요 영상은 쭉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홀딩스에만 관심 있다고 포스코홀딩스 영상만 보지 말고 나는 포스코홀딩스 기아는 관심 없고 한올바이오파마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다고 해서 이것만 보지 말고 1, 2, 3, 4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1번, 2번, 3번까지는 알람이 가지만 4번부터는 알람이 가지 않는다. 알람은 3개만 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 혹은 1시간 반 텀 동안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내일은 다른 거 안 하고 영상만 계속 올릴 거니까 네, 푹 쉬었어요. 저는 어제 오늘 해서 잠만 한 20시간 잔 것 같아요. 잠만. 네, 계속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고 또 첫 영상이니까 인트로에 오랜만에 이건 한번 해야죠. 이 채널은 지겨우시죠? 네.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돼 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영상 말미에도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네, 전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데 제가 쉽게 설명,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초등학생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종목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썸네일 보셨다시피 이번 영상은 2024년 증시 전망. 아마도 작년 이맘때도 이게 똑같은 영상을 했겠죠? 2023년 증시 전망. 뭐 그러고 뭐 그랬겠지. 또 2022년 연말에도 했겠죠. 중요한 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네, 각도와 언덕. 이거 두 개. 차트를 볼 때 우리가 볼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각도와 언덕.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더블맨, 네가 좀 전에 그랬잖아. 결국에는 하나라며. 네. 근데 각도와 언덕은 두 개잖아. 아니, 이 각도와 언덕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 회원분들이나 오랜 기간 동안 채널을 보신 구독자분들, 도대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왜 각도와 언덕을 봐야 되냐고 옆에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더블맨이 그래서는 말이 안 되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가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좀 보세요 그러면. 차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각도와 언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무조건 좋은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왜 급한 게 좋을까? 그래, 급한 차트는 앞에 있는 이 언덕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동안 모든 차트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높은 각도로 진행될수록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 놓고 또 and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에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 이 언덕을 넘기 전까지는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언덕, 요 라인, 이 언덕을 얘가 이렇게 넘어야지만 어디에서 매수를 한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가 또 쭉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여기 언덕을 넘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언덕을 넘어야지만 차트는 시세를 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언덕을 넘을지 안 넘을지가 미리 어떤 걸로 예측할 수 있다고요? 각도.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아이는 얘가 여기를 못 넘는다고 보는 게 맞지. 대신 얘가 시세를 주려면 여기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통으로 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윌리엄 오닐의 커비밴들이에요. 커비밴들 메커니즘이지. 아니 더블맨,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언덕을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요. 최소한 빵빵빵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돌파가 되면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5선을 깨면 매도. 이건 뭐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도와 언덕이 중요하다. 오케이? 무조건 언덕을 넘을 때 사야 돼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언덕을 넘을 때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종목을 언덕 넘을 때 사는 거 외에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언덕을 넘을 때 사는 거는 클래식한 정상적인 매수 타점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것까지. 자, 그리고 and 또 하나 보세요. 또 뭘 지루해, 벌써 7분밖에 안 됐는데. 자,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모양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모양도 있어요?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어요? 그래, 이 쌍바닥의 언덕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겠죠? 네.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적 시그널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복잡하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차트가 있는데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봉에서 바로 회복을 해야 돼요. 이 음봉을 장대 음봉이 나오면 한 방에 회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지? 일단 이 음봉의 반 이상은 한 방에 회복해야 돼요. 반 이상은. 물론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반 이상을 회복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장대 음봉이 바닥에서 나오면 이 음봉을 반 이상의 한 방에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켜보는 거지. 그래 놓고 언제 사는 거야? 그래, 여기 있는 언덕을 넘을 때, 여기 있는 언덕을 넘을 때. 아니, 보면 돼.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늘만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2022년 12월 뭐 30일, 31일 혹은 2023년 1월 1일 날 이런 비슷한 영상을 찍었겠죠. 뭐 2023년 증시 전망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게 지금 2022년 12월 달 월봉 음봉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을까요?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
아, 이런 영상 올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모양이 워낙 빤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런 모양이 한 방에 가려면 이 음봉을 반 이상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지? 네, 이 음봉에 반 이상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음봉이 엄청 안 좋죠. 작년 12월 달 코스피 음봉은 엄청 안 좋아요. 왜? 직전 양봉 전체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엄청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주봉을 봤더니 작년 연말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언덕을 넘기 전까지는 절대 코스피를 사면 안 돼요. 그랬겠지 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뭐, 뭐 찾아보든가. 네, 뭐 작년 오늘 비슷한 얘기 했겠지. 아니면 여기 쌍바닥까지 내려와야 된다. 왜냐면 대형주가 상승하려면 얘도 대형주죠. 그러니까 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라고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모양적으로 예쁘니까 2023년 1월부터 얘가 조금 더 빠져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올라가면 여기 있는 언덕, 여기 있는 언덕, 여기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 얘가 지수가 아니고 개별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언덕 넘기 전엔 못 사는 거죠. 근데 월봉을 봤더니 올 1월 달에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 한 방에 이 음봉을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얘는 엄청 좋은 거죠. 그지? 응, 엄청 좋은 거야. 그러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 이후에.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는 못 간다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 이따위 각도로는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아니, 외긴 각도가 완만하잖아. 항상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벌써 이 양봉은 좋지만 이렇게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차 가려면 한번 꼬라박고 가야 된다고. 뭐처럼? 현대모비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현대모비스를 신규로 매수하라는 사람들한테 병신이라 그랬던 이유는 네, 이런 각도로는 갈 수 없어요. 그지?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예 이건 접근 금지 차트니까 그 이유는 하나다. 뭐 각도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각도가 올리지 않으면 이런 각도로는 때려주고도 못 가는 거지. 한번 빵 꼬라 박은 다음에 세게 올라와야지. 이제는 그런 모양이 됐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지난 1년간은 네, 이딴 각도로는 때려 죽여도 갈 수 없다.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꽝 꼬라박고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그때부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무조건 갈지 안 갈지는 현대모비스는 7번째 영상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코스피를 보면 자, 빵 꼬라박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주봉에서 찾고 있다. 왜? 이 주봉이 좋은 주봉이죠? 잘 안 보이세요? 이 주봉이 왜 좋아요? 2023년 10월 30일에 주봉 양봉이 좋은 이유는 그래, 여기서 빵 하고 내려왔는데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아예 전체를 한 방에 회복했기 때문에 네, 좋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양봉이지.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얘가 이 아이가 이렇게 질질질질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빵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빵 한번 떨어져야 되죠. 20선까지 떨어져야 돼요. 왜긴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얘가 여기를 한 방에 넘을 수는 없다고. 한번 또 빵 20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모양이에요. 뭐 다음 주부터 그럼 코스피가 하락하냐고? 그게 더 좋은 모양일걸? 네? 예. 각도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빵 떨어져요. 네, 어차피 각도가 지금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처럼 20선에 한번 빵 닿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이쁜 모양이다.
더블맨, 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거네? 네. 이 얘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건데요. 그 이유는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는 하락의 한 세트. 여러분들 중에 기아의 꼭지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홀딩할 수 있었던 차트적 근거는 뭐예요? 물론 여기에 물려있는 게 병신 같은 거지만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거 냅두면 언제 갈진 모르지만, 뭐 중요한 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언제 갈진 모르지만 기다리면 한 번은 갈 수 있다라는 차트적 근거는 뭐? 그래,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는 하락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한 번 상승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한 묶음, 두 묶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번 가는 한 묶음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현대차랑은 좀 달라요. 네,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거의 다 갔는데 뭐. 그래서 코스피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얘도 한 묶음, 두 묶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번은 갈 거죠. 여기까지 가고 쫙 빠질지 안 빠질지 아니면 돌파할지 안 할지까지는 미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 번 전고점까지 가는 한 번의 파동은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논할 게 아니라 뭐를 넘어야 돼요? 그래, 여기 언덕을 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여기 언덕을 넘어야 돼요. 여기 언덕을 넘어야 돼. 뭐처럼 최근에 봤던 삼성전자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언덕을 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삼성전자는 넘었죠? 네. 그러면 기대를 해봐야죠, 이제부터는 기대를 해보는 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삼성전자는 우리 채널에서는 오피셜하게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인데 월봉상 이 언덕을 넘게 되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 윗 언덕. 이 언덕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지. 일단 언덕은 넘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잖아. 그럼 비트코인도 보면 여기 언덕을 넘어야 되는 거죠. 월봉상 여기 언덕.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 언덕까지. 앞에 있는 언덕까지는 가는 거고 이 언덕을 넘었어요. 얘도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거지만 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여기에 시가인 뭐 7천 얼마까지는 갈 것이다. 언덕을 넘어야 된다고. 언덕 넘기 전에 미리 얘는 상승합니다 안 합니다를 미리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하는 거는 지가 노스트라다무스란 얘긴데 그건 뭐 정신병자지. 미리는 알 수 없고 코스피가 어디를 넘어야 된다고? 여기를 넘어야 된다고요. 더블맨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여기까지 가는 한 무더기가 남아있다며? 아니 이번에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지는 모르는 거라니까 그건. 하지만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가는 한 무더기의 파동은 남아있다. 한 묶음, 두 묶음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묶음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를 못하네. 아무리 여러분들 뭐 법조인 드라마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막 변호사가 막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뭐 무죄를 받아주고 막 이러는 뭐 드라마 있잖아요. 그 남궁민 나오는 그 변호사 드라마. 그 전제가 뭐야? 그래, 판사는 똑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기본적인 코스피의 전제는 얘가 두 묶음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간다는 기본 전제 하에 지금 모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설명. 그런데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모양을 보아하니 일봉상의 모양을 보아하니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니까 화요일날 당장 요 라인을 빵으로 넘지 않는 이상 화요일부터 조정을 어디까지 20선 근방까지 받았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 얘기라고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이게. 그지? 만약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려면 여기 2668.21 포인트를 월요일부터 어떻게 넘어야 돼요?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 넘어야 돼요. 중간에 음봉이 끼면 안 돼.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랑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 다음 조정이 너무 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아예 다음 주부터 좀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낫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코스피는. 뭘요?
그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 너무 자세하게 가지 말라고? 지겹다고? 그래.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대충 하면 되지 뭐. 자, 코스닥도. 코스닥 같은 모양은 예쁜 모양이 아니에요. 왜 얘가 예쁜 모양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예쁜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일단 앞에 있는 여기 언덕을 어떻게 넘었어요? 일단은 넘었다고 봐야지. 넘긴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어떻게? 무식하게 양봉으로만 양봉으로만 양양양양양양 넘었어요. 넘긴 넘었어. 그래서 얘도 조정을 받고 가든지 조정을 안 받고 가든지 일단 앞에 있는 이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언덕을 확실히 넘으면 여기 언덕까지는 일단 1차로 기대를 해보는 거지. 코스닥도. 코스닥의 월봉을 보면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을 보면 얘도 이 주봉이 핵심이에요. 그래, 이거 뭐 그래. 네. 한 2달 내내 했던 얘기예요. 이 주봉이 핵심이지. 왜?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2023년 10월 30일에 이 주봉상 양봉이 핵심이다. 항상 모든 차트는 앞에 있는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주봉이던 월봉이던. 그래야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슬슬슬슬슬슬슬 올라가는 이런 애들. 뭐 코스피로 치면은 최근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슬슬슬슬슬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가야 돼요. 고점이던 바닥이던 항상. 현대모비스 같은 건 그러니까 못 간다고 보는 거라고. 이렇게는 현대모비스 같은 월봉은 이런 각도로 이게 가겠냐?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쉬었다가 지금은 가는 모양이 현대모비스가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있으니까 볼 때 지루한데 영상이 좀 재미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월봉도 좋은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일봉의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크게 봤을 때 월봉 모양은 괜찮아요. 직전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연봉으로 봐도 그지? 네, 연봉으로 봐도 살살살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다음 나스닥의 일봉부터 볼까요? 월봉 볼까요? 네, 나스닥 월봉을 보면 나스닥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죠. 언덕을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도 이 언덕을 넘었으니 월봉상 이 언덕을 넘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직전 앞에 있는 언덕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덕을 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 탈 때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카카오. 여러분들 중에 카카오를 12만 원에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12만 원대에. 그러면 어디서 물을 타야 돼요? 여기서 물을 못 타. 아니, 언덕을 넘으면 이 아이는 그 바로 윗 언덕까지 갈 거라는 목표로 하는 거고, 여기 언덕을 넘으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언덕을 넘으면 바로 윗 언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을 탄다는 거는 탈출하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다고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12만 원대에 물려 있는 사람은 어디 넘을 때 물을 타야 돼요? 그래, 여기 언덕 넘을 때 타야 돼요. 11만 원 넘을 때. 11만 원 넘을 때 타해서 나오라고. 언덕은 물 탈 때도 중요하고 매수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미리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언덕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각도라고.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개별 단일 캔들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네. 더블맨, 나스닥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겠죠, 이제는. 이게 주봉이니까, 일단. 월봉을 보던, 주봉을 보던, 앞에 있는 언덕을, 여기 언덕을 넘게 되면 어디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스닥이 당분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연속적으로 양봉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나스닥 생긴 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음봉이니까 지금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상, 아홉 개, 열 개 이상 연속적으로 양봉이 붙은 예가 그럼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지금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양봉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자기가 돌파한 여기던, 여기 돌파한 거죠? 네, 여기던. 크게 볼까요? 아, 영상 늘어지는데. 중간에 다 그냥 끊어버리겠는데. 귀찮아서. 여기던, 요 라인이던, 이젠 내려와야죠.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지? 예,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나스닥이 코스피가 다음 주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쭉 내려온다고 해서 쫄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예 전제 자체가 코스피는 전고점까지 한번 보러 가는 거고 나스닥도 앞에 있는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 언덕까지는 보러 가는 거고 중간에 음봉 없잖아요. 양봉으로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는 때려 죽여도 조정을 이만큼 받더라도 네, 지지난주 가격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 그지? 네, 좀 조정을 받아야겠어요. 나스닥은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간 적이 역사상이라도 있었나요? 더블맨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갔잖아. 이런 병신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색깔 말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중간에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8개 넘게 쓴 적도 없었고 지금은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얘기하잖아. 주봉상 양봉으로만 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중간에 음봉이 한두 개씩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지수 영상이 외상값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지? 예.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많이 상승률이 역대급이라는 게 아니라 양봉 색깔 연속으로 붙은 양봉 색깔이 역대급이라서 나스닥도 주봉상 조정을 받는 거예요. 또 헷갈리지 마시고 일봉상 하루 조정 받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봉상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겠다. 일봉상 20선은 닿아야 되겠죠. 나스닥도 일봉상 20선 닿아야지. 지금부터는 그냥 가면 좋다기보다는 그냥 가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다음 주에 끝낼 거예요. 다다음 주에 나스닥을 아닐 거 아니야. 코스닥의 모양은 예쁜 모양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그지? 근데 월봉이 크게 보면 급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코스피도 여기 넘어야겠죠? 얼마예요? 2668.21포인트를 넘으면 그 다음 언덕까지 2800 언덕까지는 빠르게 갈 거고 2800을 넘으면 3000 이게 언덕이잖아요. 언덕 안 보여요? 여기 언덕을 넘으면 윗 언덕은 여기고 그 다음 언덕은 여기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좋아요. 네. 그리고 대형주들의 모양들이 훨씬 더 예뻐요. 지수보다. 그래서 내년 2025년까지는 뭐 웬만한 모든 종목들이 다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영상 좀 별론데 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에 제가 맞춰야 될지 잘 몰라서 이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영상을 아니면 기존 분들은 지수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은 뭐 이거 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죠? 네.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때려 죽여도 못 가니까 한번 내려갔다가 푹 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 엘리어트 파동이론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